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광고 매체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지. 우리는 지금 신생 업체라서 경쟁 업체가 붙었을 때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인지도 싸움에서도 밀린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사례 두 번째 교육 맡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정인수 대리라고 합니다.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성공 사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프랜차이즈 업종 광고의 특징과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 성공 사례 순으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광고로 시작할 때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슈들을 알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로는 프랜차이즈 네이버 기준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CPC 가격이 일단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의 변화가 최근 들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포화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 이후 차트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CPC 파트에서는 높은 입찰가, 품질지수 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역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고 배달 창업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면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광고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이 이제 시장의 파이가 포화가 되면서 쓰고 있는 키워드, 메인 키워드들의 흐름이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소규모 무인 키오스크 관련된 키워드들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CPC, 높은 CPC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메인 키워드들의 경우에는 기본 입찰가가 지금 1만원에서 2만원대 가격대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상기 키워드들로는 어느 정도 중견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DB당 단가를 해당 키워드들로만은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키워드도 어느 정도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검색 광고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 키워드들을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따라서 적정 순위를 유지하되 메인 키워드의 품질지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지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노하우적인 부분들을 조금 하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품질지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품질지수는 입찰가 순위는 입찰가 곱하기 품질지수 칸수로 순위 형성이 되는데요. 품질지수 같은 경우는 CTR, 즉 클릭률에 따라서 가장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캡처본 참고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시즌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입찰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으면은 그걸 시작하기 한 2주에서 3주 전쯤부터 야간 캠페인과 주간 캠페인을 저 같은 경우는 분리 운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야간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메인 키워드들을 상위에 입찰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률에 따라서 이제 품질지수 향상이 조금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1, 2위 하게 되면은 노출량은 주간 시간대보다 짧아질지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클릭 수는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품질지수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품질지수를 4칸부터 시작해가지고 6칸, 7칸까지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격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 주 시기 때 그 시간대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품질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높지 않은 경쟁 업체보다 경쟁 우위, 입찰가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입찰 경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지수 관리를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키워드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접두사,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 앞에 접두사의 지역을 붙여서 세팅하는 키워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사명 같은 경우나 이제 저 입찰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 그룹에 같이 세팅하지 않고 24시간 상시 노출될 수 있게 별도로 그룹핑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키워드들이 뜨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즌이 점점 장기화되고 극대화되면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무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밀키트 창업이라든지 무인 키오스트로만 운영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붙은 이 지역 키워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DB당 단가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세팅을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흐름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 해보려고 하시는 창업주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즌에 따라서 단타성 창업 니즈가 조금 많이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장을 방문하기 조금 어려운 조건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창업 관련된 문의가 많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창업에 관련된 문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입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배달 창업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신규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조차 이미 포화되어 있는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돈가스 창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동일한 비슷한 업종이 유사한 업종이 순위가 따라붙는 거는 조금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냥 가격 비교나 문의 비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찰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동종업계랑은 피해서 입찰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간 한정, 그리고 아니면 또 구체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비용 등을 조금 강조해주면 좋아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업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좋은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필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조회량이 자사면 검색량이 너무 낮지 않다고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안고 가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게 8,000건까지 기본 단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의 반 아니면 반의 반 정도에 되는 낮은 검색량일지라도 이 이탈률에 대한 부분과 한번 저희 창업 같은 경우는 고객이 되었을 때 뭐 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뻗쳐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별 어느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생각을 하면은 꼭 이런 부분들이 조회량이 낮다고 해서 이탈되는 것보다 조회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로열티를 인식해주고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 파이는 포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키트 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기존 대중적인 뭐 창업 업종인 치킨이나 피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보통 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광고 매체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지,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신생 업체라서 파워링크로 메인 키워드로 진행을 했을 때 경쟁 업체가 붙었을 때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인지도 싸움에서도 밀린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회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크게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신생 업체의 경우 조금 어떤 식으로 초기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뭐 문구 자체를 모방불가, 뭐 창업 지원 혜택 요런 것들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그리고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 입점한 체인점 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있으면은 그 체인점 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어필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체인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초기 창업 시 제공되는 혜택들은 조금 어필하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업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물론 업체의 상황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창업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광고비를 무료로 지원해준다든지, 뭐 발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광고를 할 때 숙지하면 좋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의 이제 광고주들을 관리하면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중식업 쪽 창업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종은 당연히 창업 프랜차이즈 쪽이고요. KPI로는, 그리고 KPI 달성 액션을 기대하는 걸로는 인지도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활용해서 DB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수량에 대한 KPI로는 초기 월 DB 건수는 저희 30건 정도 들어오던 업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관리하면서 3개월 목표를 50건까지 늘려보자 라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했던 업체고요. 집행 매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 SA, 파워링크죠. 네이버 SA, 카카오 비즈보드, 모비온 3개 매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펜딩 같은 경우는 네이버 300만원, 모비온 100만원, 바이럴 200만원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핵심 운영 전략으로는 메인 세부 키워드들을 운영하되 이제 품질지수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 누수 키워드 되는 부분들을 스크럽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자사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던 그 볼륨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모비온 같은 경우도 타겟을 기존에는 러프하게 잡았던 부분들을 저희 리턴 타겟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부화시켜서 타겟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과 품질 지수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 중식업 업종에서 인지도를 활용해서 SA 광고에 집중을 했고, 해당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잠재 고객이나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또한 배달 창업이나 지역 키워드 쪽에 좀 가중을 둬서 비용 대비 CTR과 양질의 무수도를 받는데 조금 집중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사명에 대한 이 로열티의 방향성은 현 광고 방향을 계속 유지했어요. 크게 바꾸진 않았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배달 창업이나 이런 소규모 창업들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많아져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DB의 건수의 경우에는 30건에서 50건까지 놀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스펜딩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수의 경우는 초기 30개에서 현재 지금 62개까지 늘린 상태고, 계속 지속적으로 속도가 붙어서 이제 지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키워드 관리를 메인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배달 창업에 관련된 키워드가 검색량도 많이 올라가고 CPC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 키워드를 발굴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키워드는 이미 지금 새롭게 떠올라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대한 품질지수 관리를 조금 1차적으로 포커싱을 맞추자라고 협의를 보고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캠페인 활용을 해서 CTR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서 기존 품질 지수를 4칸에서 6칸까지 상향시킬 수 있었고, 메인 시간대에 이제 동일한 예산 집행 대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메인 키워드로만 집행됐던 이 전략 부분을 지역 키워드 관련 키워드 세팅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접두사에다가 지역을 붙이고 전미사에는 메인과 준메인 키워드들을 조금 넣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메인 키워드만 집행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모수들과 양질의 모수들과 그리고 CTR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DB의 수량과 질은 개선될 수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중식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탈률만 방지해도 충분히 다른 브랜드 인지도나 기타 배너 매체를 통해서도 유입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탈률을 방지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 결과 브랜드 검색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업체 대명사 자사 키워드는 이 업종의 메인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검색량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KPI는 모수 확보가 아닌 신규 모수 확보가 아니라
모수 유지에 대해서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결과 DB 건수가 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DB의 건수 개선보다는 DB의 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커싱으로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로 조금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고 양식 창업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타나 뭐 이쪽 돈가스 쪽이나 이쪽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낮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초기 3개월, 저랑 이관하면서 3개월을 가맹점 30개를 지점을 달성하자라고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KPI는 초기 DB는 거의 건수가 5건 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3개월 목표를 25건까지 이제 받아보는 부분으로 월당 이제 KPI를 잡았었고요. 집행한 매체로는 네이버 SA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모비온 3개 총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관했을 때는 스펜딩이 한 50만원 정도 되던 업체였는데 네이버 100만원, 모비온 200만원으로 늘려서 노출에 포커싱을 맞춘 광고로 300만원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운영 전략으로는 메인 키워드의 비중을 대폭 감소시켰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이버 100만원으로 하더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스펜딩 광고는 50만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 2만원 정도 수준의 메인 키워드를 집행할 수는 없었고, 지역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로열티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자사면 검색이 굉장히 낮았는데, 자사면 검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네이버보다 모비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노출과 사이트 유입과 자사면 검색량 증대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자사면 검색을 확보하고, 그 자사면 검색을 이탈로 가지 않고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유입민 이제 핵심 DB로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미 효율로는 양식 관련된 이제 준 메인 키워드들을 가중치를 두고 지형 키워드, 세부 동단위까지 확대해서 키워드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거의 없던 브랜드 인지도를 업계 중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DB를 5건에서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25건보다 2건 더 많은 27건까지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B 건수는 최소치로 잡았고, 물량 노출 및 유입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 집행한 결과 이 해당 부분의 KPI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건에서 DB 같은 경우는 27건까지 늘게 되었고요. 스펜딩 같은 경우는 50건에서 300만 원까지 늘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그 지점 수 같은 경우도 5건밖에 없던 지점이 25개까지 늘어난 성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세하게 메인 지역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했냐면은 기존 높은 CPC 메인 키워드로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3-4클릭만 받고 저희가 할당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월에 받을 수 있는 클릭이 한 100클릭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DB가 많이 들어오기도 어렵겠지만 거기서 양질의 DB를 또 얻긴 더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부정 클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지역 키워드와 소자본 창업 관련된 세부 키워드들, 그리고 상위 입찰 기준 1,000원대 미만인 세부 키워드들로 일단은 집중적으로 세팅을 진행을 했고, 이런 서브 키워드들은 시간대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24시간 상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DB 수량이 월 22건에서 이제 최근에는 27건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3개월간 20건 가량이 올라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제일 핵심으로 뒀던 게 모바일 브랜드 검색 광고와 모비온 집행을 통해서 이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명 모바일 검색량 확보를 모비온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확보된 그 모수들을 모바일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탈률을 최소화시켰고요. 이 수치화된 그 결과로 모비온으로 수치화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자사명 검색량이 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모바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해서 양질의 DB 수량까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정말 다른 케이스예요. 한쪽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업체였고,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던 업체인데 중위권까지 끌어올렸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프랜차이즈 교육을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됐던 이유가 처음에는 기초에 대한 부분과 성공 사례 간략하게 러프하게 전달을 드렸더니 요 세부적으로 세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심화적인 부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교육을 짜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또 문의가 있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심화된 내용과 성공 사례를 들고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